부동산 성장성이라는 주제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걸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 글이랑 연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 가치를 알아보는 그 핵심 열쇠, 그걸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질문은 역시 이거 같아요. 부동산 성장성,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보통 아는 가격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가격은 지금 당장의 시장 가치, 현재의 가치를 딱 보여주는 거고요. 네, 현재 가치. 근데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면 미래에 이 부동산이나 지역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는 그 잠재력, 네,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잠재력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투자가 아니고 또 싸다고 나쁜 투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성장성이 높은 곳은 지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 분석을 보면요. 성장성이 높은 부동산은 경기 변동이라든지 그런 외부 충격에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가치 너머의 잠재력이라. 그럼 그 잠재력, 그러니까 성장성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요인이 되게 많던데요. 인프라, 인구, 산업 이런 것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하나만 딱 봐서는 알기 어렵고 좀 복합적인 요소들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도로가 새로 뚫린다거나 아니면 철도 노선이 확장된다거나 하는 것들. 아, 교통망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인구 변화도 중요해요. 특히 그 지역의 젊은 층 인구나 아니면 총 가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하고요. 젊은 층.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업 유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지 이것도 봐야 하고요. 일자리. 네. 여기에 도시 개발 정책, 예를 들어 재개발이라든지 정부 지원 같은 거요. 그리고 교육 환경이나 문화시설 확충 같은 그런 생활 편의 요소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봐야 하네요. 네. 중요한 건 근데 이 요소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면서 그 지역 전체의 매력을 꾸준히 높여가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너지?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도 그 단기적인 교통 호재 발표 그거 자체보다는요. 그게 실제로 어떤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지 그게 성장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매력으로 연결되느냐,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분석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지역 분석부터 시작해서 DCF 같은 재무 분석까지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물론입니다. 그 기본은 일단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인구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파악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나 통계청 자료나 지자체 발표 자료 같은 걸 참고하고 직접 그 현장을 가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현장 답사도 중요하군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게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재무적 검토요? 네. 예를 들어 그 할인 현금 흐름법. DCF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어요. 네,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미래에 매달 받을 월세 100만 원하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 가치가 다르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DCF는 그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이자율이나 위험 같은 걸 고려해서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 아, 오늘의 가치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죠. 물론 예상치 못한 위험들, 예를 들어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공실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시나리오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자료에 나온 성수동 사례. 이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2011년 그때 부동산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어려웠죠. 근데 그때도 성수동은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니. 이게 정말 성장성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 아닐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성수동이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거기가 원래는 좀 낡은 공장지대였잖아요. 네, 맞아요. 공장 많았죠. 근데 그 도시 재생 사업, 그러니까 낡은 도심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인프라도 개선되고 또 거기에 독특한 카페나 상점,
갤러리 같은 문화 상업 공간들이 막 들어서면서 지역 자체의 매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요즘 성수동이 그렇게 핫한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자산가들의 관심이 막 쏠린 것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내재된 성장 동력 덕분이라고 봐야죠. 단순히 가격만 봤다면 아마 놓쳤을 기회였을 겁니다. 와, 정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허허,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료에서는 이 투자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한 조언도 있었어요. 특히 그 나만 아는 고급 정보의 함정, 이걸 경계하라는 부분이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소위 비밀 정보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아, 왜죠? 대부분 좀 과장되거나 심지어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거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랑 분석에 기반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네. 그리고 또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이렇게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위험을 한 곳에 몰지 않고 분산하는 전략, 이런 게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재 가격표 너머에 있는 그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성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엔진을 찾아내는 여정이군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성장성 평가 요인이나 분석 방법들 있잖아요. 이걸 토대로 이제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을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당신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해 볼 차례입니다. 당신이 눈여겨보는 지역의 진짜 성장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새로운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서 막 들뜨기보다는 그 계획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게 실제로 그 지역의 인구나 산업, 생활 환경에 어떤 지속 가능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깊이 파고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